그러니까 26일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반값선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빨간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는 요걸로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 아이고, 그림 그리기 힘들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아이고. 지우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기준선은 여기에요. 기준선 조금 굵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 자리, 이게 기준선인 겁니다. 요 자리가. 자,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잘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근데 이 기준선 위에서 돌아나가면 상승 추세로 그렸고요. 기준선 위에서 돌아나가면 상승 추세로 그렸고, 기준선 위에서 돌아나가면 상승 추세로 그렸습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준선을 이탈하고 나서 기준선을 재돌파하지 못하면 하락으로 그렸습니다. 그죠? 이탈하고 나서 기준선 밑에서 다시 반락을 하면 하락, 또 이탈하고 나서 기준선 아래에서 또 반락을 하면 하락으로 그렸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그렸느냐? 현재 가격이 이 반값선, 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 떨어질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가격이 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요 아래에 있으면 현재 가격이, 그러면은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렸습니다. 즉, 반값선 밑에 있는 주가는 다시 임시적인 되돌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어떤 추세가, 어떤 캔들이 어떤 기준을 이탈을 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내려가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제가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만약에 내가 여기 샀다. 근데 상승을 해서 300을 찍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와중이라면, 이 기준선이 이탈이 되는지, 아니면 기준선 위에서 돌아나가는지, 아니면 이탈이 되는지, 고 기준이 되는, 즉 내가 계속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인지,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락 추세로 내려갈 것인지, 그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게 바로 기준선, 26일간에는 기준선, 반값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제가 이거를 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준선에서 캔들이 기준선 위에서 돌아나가는지 기준선 밑에서 돌아 내려오는지, 요거를 일단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 26일간에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 이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매도의 힘이 가장 밑에까지 밀었던 구간이 200원 구간이고, 매수의 힘이 가장 높게 밀었던 구간이 300원이에요. 이 매도의 극점과 매수의 힘의 극점, 이 극점의 정 가운데는 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의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거든요. 힘의 균형이에요. 근데 이 힘의 균형을 이제 매도 일변도의
어떤 그 시점에서 매수가 이 절반을 뚫어내서 이 현재 기준선, 이 힘의 균형을 뚫어내서 이제 매수가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해진 매수가 다시 이제 그 매도의 새로운 출현으로 인해서, 매도의 힘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을 하고 있는 매수의 힘이 어디까지 밀리면 안 된다? 기준선까지는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준선 위로는 매수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준선 밑으로는 매도의 힘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던 파동이 계속 매수의 힘이 강하다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아니면 이탈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바로 기준선을 다시 수복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매수의 힘이 계속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반값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반대의 경우는 제가 이거를 지우고 이제 파란색으로 그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고가가 나온 이후에 이제 자, 이렇게 자, 보시면 먼저 최고가가 나온 이후에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하락을 해가지고 최저가를 찍고 기준선까지 반등한 이 상태입니다. 그죠? 요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26일간에는 먼저 하락 추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원래 여기 있던 캔들이 계속 하락을 해서 요만큼 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있었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고가 300원에서 최저가 200원으로 하락 추세 이후에 이 2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숏, 그죠? 그러니까 매도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하방으로 베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마진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마진이 아니면 여기서 공매도를 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의 개념에서는 공매도, 공매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쭉 하락을 했어요. 이제 수익 중이죠. 나는 숏에 걸었으니까, 그죠? 수익 중인데, 수익 중이었던 게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숏을 때렸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수익 중이긴 한데, 요게 잠시 기술적 반등이었고 다시 하락을 한다면 나는 계속 보유를 하겠죠. 계속 숏 상태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진짜 저점이고 이제는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면 여기서 재빠르게 이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파동이 요 기준선과 만날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기준선과 만날 건데, 기준선에서 꺾여서 다시 내려온다면 요거는 계속 숏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된다면, 기준선이 돌파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또 반값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요거를 좀 지워볼게요. 파동은 그러니까 시세는 이 반값선은 뭡니까? 힘의 균형이라고 그랬죠? 힘의 균형. 힘의 균형에 무조건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매수와 매도세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뭐 매수가 엄청 셌다가 다시 이제 수요가 크게 발생해서 가격이 쭉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공급이 다시 많아지게 되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값선도 계속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반값선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만났을 때 요게 다시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가 하락세로 돌아서는가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반값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수의 관점에서 보면, 매도의 관점에서는 반대고, 그죠? 그래서 즉
현재 가격이 이 반값선, 이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보다 저항받고 기존 하락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가격이 요 기준선을 넘어선다면 그럼 뭡니까? 매도 일변도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선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이 시점부터. 그러면 돌파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제 기준선, 이제 여기는 이제 매수의 힘이 강하니까 매수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 기준선이 만약 여기 있다면 이렇게 돌아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반값선 26일에서는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기준선, 반값 라인, 이 반값 라인 아래에 있다면 반값 라인에서 저항받고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고, 즉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한 국면이고, 만약에 이 반값 라인보다 가격이 위에 있다면 그러면 지금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반값 기준선에서 눌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지만 이 반값선을 기준으로 시세를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 그게 일목균형표의 철학입니다. 일목균형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자, 일목, 한일자의 눈목자입니다. 한눈입니다. 한눈. 한눈에 균형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 균형은 뭐다? 힘의 균형을 본다는 얘기고, 그럼 힘의 균형은 뭐다? 이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 반값선들로 한눈에 힘의 균형, 즉 현재가 매도가 강한지 매수가 강한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26일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최저가에서 최고가를 향해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현재 가격까지, 기준선 가격까지 밀리고 있다면, 아니면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하락을 해서 최저가를 뒤에 찍고 나서 이 기준선까지 가격을 올리고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케이스라면 이 반값선, 현재 26일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되는 거고, 이 기준선을 분기점으로 이 반값선을 자 돌파해내느냐, 이탈이 되느냐, 지지를 받느냐, 저항을 받느냐, 그게 추세 전환과 추세 유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반값선의 원리라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보죠. 그럴듯한, 자, 이 자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혼조세에서, 혼조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혼조세 이후에, 자, 혼조세가, 자, 기준선 이탈, 그 다음 기준선 돌파, 이탈, 돌파, 계속 이렇게, 어떤, 그,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 그니까, 박스권에 혼조세라는 거는, 이제 그,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느 하나의 힘이 압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폭을 이제 이 상승 하락폭을 줄이는 어떤 수렴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죠? 수렴의 형태인데, 자, 기준선 이탈, 돌파, 이탈, 돌파, 이탈. 다시 계속 이 혼조세가 유지가 되려면 돌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혼조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반락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리플레이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만약에 이 자리예요. 과거 26일의 움직임을 보니, 자, 이렇게죠. 자, 보시면 고점을 먼저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준선과 붙었어요. 그죠? 자, 요거는 이거죠. 내가 뒤에다 그려놨구나. 자, 다시 끄고, 자, 요 의미는 어디 갔지?
지워졌나? 제가 어디다 버렸지? 다 지워졌는 것 같다. 아까 이거 하면 다 지워졌구나. 이런 실수가. 다시 그냥 됐습니다. 손으로 그리지 마. 자, 요거는 아까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자, 고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은 상태죠. 그러면 자, 뭐다? 기준선 즉 반값선 26일간의 반값선에 지금 캔들이 붙은 상태인데, 얘가 지금은 먼저 고점을 찍었지만 하락 추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이 타이밍인데, 얘가 상승 추세로 가려면 이 기준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거를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이 만약에 간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승파동으로 가는 이 상승파동으로 가는 수순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로 제가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 힘의 균형과 캔들이 수렴을 한 그 상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 하락 추세가 지켜지려면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여기를 돌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그죠? 근데 다음날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즉 요거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가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숏을 때렸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근데 이 수익 중인데 내가 이거를 이제 청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최종 판단은 이 기준선을 넘어서느냐인 거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래요. 이게 100%는 없죠, 세상에. 100%는 없지만 일목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넘어서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 그러면 계속 숏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값선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바로 음봉이 뜨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다른 위치도 좀 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반값선을 돌파는 해냈지만 바로 이탈을 하면서, 그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기준선을 이탈을 했지만 바로 복구를 한다. 아니면은 기준선을 돌파를 했지만 바로 다시 이탈을 한다. 요거는 기준선 이 영역에서 지지를 받고 기준선 영역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하락 파동 시작. 그죠? 그리고 여기서 기준선을 돌파했지만 지지를 받았지만 다시 이탈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돌파했지만 반등받지 못하고 뭡니까? 이탈이 돼버린 거죠. 그럼 뭐다?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기준선을 돌파를 해냈지만 그 매수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선과 수렴했지만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캔들이 기준선과 붙었을 때 이 기준선과 붙었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반값선은 매도세와 매수세의 접점 태풍의 눈입니다. 즉 힘의 균형의 정점이죠. 이 반값선을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매수세가 이렇게 새로 출현한 매수세가 이 매도세를 압도하느냐 압도 못했죠? 압도하느냐 압도했죠.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단기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이뤄냈지만 이 힘의 균형의 정점 이 반값선을 완벽하게 돌파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이어갔다. 여기는 돌파해서 지지를 받고 전고가 돌파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힘의 균형 힘의 정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돌파한 차트들을 볼게요. 자, 이 자리도 반값선을 돌파한 이후에 반값선의 지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매수세가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압도를 하다가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매수세가
그러니까 조금 세게 들어와서 기준선을 돌파를 해냈어요. 자, 그러면 뭐까지 봐야 된다? 이 기준선을 다시 재이탈하면 뭐다? 재이탈하면 다시 하락 추세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기준선이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본다.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한다면 그러면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이 반값선인 기준선을 돌파한 이유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상승 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오는 조정에서 반값선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상승의 여력이, 상승의 힘이 유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락할 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반값선 특히 26일 이 기준선을 예로 들면 기준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시장은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혼조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죠. 뭐다? 돌파를 해냈지만 다시 이탈, 다시 돌파했지만 이탈, 이런 혼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조세는 좀 이것도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혼조세는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 배운 반값선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거짓 신호를 극복하는지도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반값선, 오늘은 제가 26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반값선은 총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환선도 있고 기준선도 있고 전환선, 기준선, 선행 1, 선행 2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타임 사이클에 맞게 뭐 선행 1을 사용하실 분들은 선행 1을 사용하시고 아니면 복합적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튼 이 반값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의 힘의 균형이고, 이 반값선이 이렇게 있을 때 반값선 위쪽에 캔들이 위치하면 매수의 힘이 강한 상태, 반값선 밑에 캔들이 위치하면 매도세가 강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균형표의 호전이 이렇게 나왔어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전환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균형표의 호전이 나왔죠. 그러면서 캔들이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균형표의 호전이 나왔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그 일목균형표에서는 뭐 호전들도 신호지만 캔들의 전환선 돌파, 캔들의 기준선 돌파, 뭐 캔들의 선행스팬 돌파, 후행스팬의 캔들 돌파, 뭐 그냥 후행스팬의 뭐 기준선 돌파,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신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형표 호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선의 캔들의 기준선 돌파, 이런 어떤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이 신호가 출현한 이후에 이 반값선을 지킨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면, 이 반값선을 지킨 상태에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매수의 힘이 여전히 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캔들의 기준선 돌파는 거짓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균형표의 호전이 나오고 캔들도 기준선을 돌파했지만 이 반값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해버린다면 다시 매도의 힘이 강해졌거나 아니면은 그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균형표의 호전이나 아니면은 캔들의 기준선 돌파는 거짓 신호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반값선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반값선의 반등과 이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 이렇게 호전 신호가 났거나 아니면 뭐 역전 신호가 났을 때, 그때 이 캔들과 반값선, 이 두 개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한다면 거짓 신호를 일찍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균형표에 호전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이게 반값선을 이탈하는 순간에 나는 손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가짜 신호였다. 결국에는 가짜 신호였죠. 이거를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노선 값이 바로 반값선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날아간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신호였구나. 요것도 그리고 만약에 전고가 이게 돌파가 된 다음에 반등을 정확하게 기준선에서 지켜주고 전고가 돌파해서 양봉이 뜬다면 그러면은 이 균형표 호전은 진짜 신호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부터는 적극적인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마지노선,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다? 반값선이다. 그래서 이 반값선 가지고 거짓 신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준선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 기준선, 그러니까 오늘은 26일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기간만 다를 뿐이지 전환선 9일, 기준선 26일, 선행스팬은 17.5일, 굳이 따지자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정중앙값이 한 17.5일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52일. 이 기준이 되는 날짜만 다른 거지 다 원리가 같은 반값선이기 때문에 본인의 타임 프레임에 맞게,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에 맞게 반값선을 이용하시면 된다 라고 오늘 아주 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52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